그날의 나는 텅 빈 화면 속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차에 하염없이 주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는 유기견. 그 처절한 뒷모습은 나의 텅 빈 가슴을 관통했고, 그날의 분노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지훈.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며 세상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내가 파는 싸구려 삼각김밥처럼 텅 비어 있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이었다. 소리치고 욕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편의점이 내 삶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텅 빈 하루를 채워가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내 삶은 마치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어떤 감정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내 삶은 10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멈춰버렸다.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숨어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의 삶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의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박근호 씨, 당신의 결정이 옳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편의점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그날의 나는 텅 빈 화면 속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차에 하염없이 주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는 유기견. 그 처절한 뒷모습은 나의 텅 빈 가슴을 관통했고, 그날의 분노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지훈.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며 세상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내가 파는 싸구려 삼각김밥처럼 텅 비어 있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이었다. 소리치고 욕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편의점이 내 삶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텅 빈 하루를 채워가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내 삶은 마치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어떤 감정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내 삶은 10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멈춰버렸다.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숨어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의 삶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의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박근호 씨, 당신의 결정이 옳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편의점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텅 빈 화면 속 유기견은 어느덧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녀석은 주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텅 빈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편의점 문을 열고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내가 매일 보던 그 자리에 작고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녀석은 마치 그 자리에서 영원히 기다릴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녀석의 모습은 마치 내가 버려졌던 그날의 나와 같았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텅 빈 화면 속 유기견은 어느덧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녀석은 주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텅 빈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편의점 문을 열고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내가 매일 보던 그 자리에 작고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녀석은 마치 그 자리에서 영원히 기다릴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녀석의 모습은 마치 내가 버려졌던 그날의 나와 같았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텅 빈 화면 속 유기견은 어느덧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녀석은 주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텅 빈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편의점 문을 열고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내가 매일 보던 그 자리에 작고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녀석은 마치 그 자리에서 영원히 기다릴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녀석의 모습은 마치 내가 버려졌던 그날의 나와 같았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텅 빈 화면 속 유기견은 어느덧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녀석은 주인이 사라진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텅 빈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편의점 문을 열고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내가 매일 보던 그 자리에 작고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녀석은 마치 그 자리에서 영원히 기다릴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녀석의 모습은 마치 내가 버려졌던 그날의 나와 같았다. 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나는 그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녀석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녀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의 이상한 행동과 나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나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녀석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나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차에 하염없이 주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는 유기견. 그 처절한 뒷모습은 나의 텅 빈 가슴을 관통했고 그날의 분노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지훈.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며 세상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내가 파는 싸구려 삼각김밥처럼 텅 비어 있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이었다. 소리치고 욕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편의점이 내 삶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텅 빈 하루를 채워가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내 삶은 마치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어떤 감정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내 삶은 10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멈춰버렸다.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숨어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의 삶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의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박근호 씨, 당신의 결정이 옳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편의점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차에 하염없이 주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는 유기견. 그 처절한 뒷모습은 나의 텅 빈 가슴을 관통했고 그날의 분노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지훈.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며 세상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내가 파는 싸구려 삼각김밥처럼 텅 비어 있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이었다. 소리치고 욕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편의점이 내 삶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텅 빈 하루를 채워가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내 삶은 마치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어떤 감정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내 삶은 10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멈춰버렸다.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숨어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의 삶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의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박근호 씨, 당신의 결정이 옳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편의점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차에 하염없이 주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는 유기견. 그 처절한 뒷모습은 나의 텅 빈 가슴을 관통했고 그날의 분노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지훈.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며 세상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내가 파는 싸구려 삼각김밥처럼 텅 비어있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이었다. 소리치고 욕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편의점이 내 삶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텅 빈 하루를 채워가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내 삶은 마치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어떤 감정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내 삶은 10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멈춰버렸다.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숨어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의 삶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의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박근호 씨, 당신의 결정이 옳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편의점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 그날의 나는 텅 빈 화면 속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차에 하염없이 주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는 유기견. 그 처절한 뒷모습은 나의 텅 빈 가슴을 관통했고 그날의 분노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김지훈.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며 세상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내가 파는 싸구려 삼각김밥처럼 텅 비어 있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이었다. 소리치고 욕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편의점이 내 삶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텅 빈 하루를 채워가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내 삶은 마치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어떤 감정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내 삶은 10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멈춰버렸다.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나의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숨어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나의 노력은 허사였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의 삶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의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박근호 씨, 당신의 결정이 옳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편의점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편의점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나의 삶에 갇혀 나의 슬픔에 갇혀 살 생각이었다.